우리 사회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가정의 해체,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라지는 가족 형태에 맞는 정책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사회 최소한의 안전망,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김명신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소개 좀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한 가족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정책을 위한 서울시 가족 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로서 가족 교육과 가족 상담, 또 아이돌보미 교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서울이 가족 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기초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센터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신 센터장님께서는 서울시 의회에서 의정활동도 하셨고 사회정책 분야에서 전문가로 그동안 쭉 활동을 해오시다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을 맡으셨습니다.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네. 책임이 막중하신데 예, 감회가 어떠세요? 각오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 시민의 가족 행복을 담당하는 자리를 맡게 된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급격한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이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다른 그런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교육 문제 전문가로서 또 부모 교육의 전문가로서 일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책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현장과 호흡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래서 그 서울 시민들을 위한 가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어머니같이 따뜻한 리더십으로 서울 시민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가정이 최소 단위인데 가정이나 집에서 주부의 역할들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사실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몇 년 동안 또 열심히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습니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의 민간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시민자치문화센터에서 위탁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민자치문화센터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센터가 이제 운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시민자치문화센터는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시민자치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한 기관으로서 소외 지역을 위한 문화활동, 또 지역문화 연구, 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앞으로 센터장으로서 저희 법인의 자원을 연계하고 통합해서 네. 저희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역할을 법인과 센터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시민자치문화센터는 그러면 NGO인가요? 네, NGO입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부분이 또 시민자치 문화가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건 말고도 물론 이제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이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기존에 하시는 일도 하겠지만 특별히 시민자치문화센터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습니다. 네, 시민자치문화센터는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지역 사회에 뿌리 박은 여러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과 가족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난 2007년에 출범을 했군요. 이제 올해가 이제 7년, 8년 차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요 사업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부부
상담이라든가 고부 네. 상담, 부모 자식 상담을 주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도 대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그런 그 봉사 문화를 앞장서는 그 가족 봉사단, 또 돌봄을 위한 가족 품앗이 활동들도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앞서 잠깐 드린 것처럼 이제 가족의 형태도 많이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뭐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떨어져서 사는 가족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필요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서울시도 지난 연말에 처음으로 서울형 가족 정책을 수립을 했군요. 그리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관련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서울시 가구 중에 1인, 2인 가구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네. 뭐 신이상가족이라는 말이 그러게요.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가족 해체 위기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상담 확대라든가 부모 교육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그 주요 전달 체계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의 공공기능을 강화하는 역할, 또 가족 친화적인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족 친화 기업을 발굴하고 저희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형태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라든가 이혼 가정, 또 재혼 가구 이런 데에 대한 고민도 이번에 서울시 정책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또 어르신 가구, 또 홀몸 가구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예.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가정을 꾸릴 때 우리가 제대로 교육이나 학습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예. 다른 것들은 많이 하다못해 스마트폰이나 기기 어떤 걸 만들 때도 설명서를 읽어보고 하는데 가정을 만들기 위한 이런 준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 좀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무리를 빚고 있는 아동 학대 문제는 무엇보다도 그 초보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모르는 데서 빚어지는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의 공약 사업 중에 가족 학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애 주기별로 예비 부부 교실, 신혼부부 교실, 베이비 부모 교실, 아동기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교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 주기별로 일정 부분은 부모 교육을 좀 강하게 권장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가족학교의 주요한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 유관 기간이 일정하게 좀 있었는데 거기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서울교육청이라든가 또 뭐 요즘에 마을지원센터라든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서 일과 양육, 놀이가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족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가족 학교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에 스스로 오실 수 있는 분들 정도라면 사실 건강한 가정칙에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것에 이제 오지 못하신 분도 많고요.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누구나 이제 배우기를 그렇게 즐겨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센터장님이 오셔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어떻게 많이들 참여하실 수 있을까? 참여하셨을 때 필요하면 좀 흥미를 주신다든지 인센티브를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각 자치구별로들 지금은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자치구별로 있군요. 자치구별로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혹시 자치별로 조금 이렇게 특성화된 것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에는 이제 광역에서 사업을 디자인하면 그 이제 지역 건가들은 그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좀 줄을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사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지역민들이 중심이 돼서 열린마루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지역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참여형
교육도 그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습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을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뭐 공유를 해서 집을 짓는다든가 네. 또는 마을 시장을 연계한다든가 그래서 자치구별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자치구와 함께 수기를 하고 있고 경청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열린 마루라 그러셨습니다. 그거를. 네. 예.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마을 공동체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연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각 자치구별로도 그건 뭐 센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 예. 센터 맞습니다. 다 있는 거군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가족 학교도 이렇게 열고 있고 자치구별로 기존에 있던 것을 하면서 또 어떻게 그 마을에 맞는 것들을 특화된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신다고 하셨고요.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가족 역량 지원 사업은요. 가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것을 잘 헤쳐나올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네. 네, 그래서 늘 이렇게 도움을 받는 가정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가정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그렇게 소통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렇게 가정의 가치가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그 가정과 가정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그래서 서울이라는 거대한 이런 도시에서의 사회 변화에 그런 주체로서의 가정이 역할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가족 역량 강화 사업의 주요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사실 가족 학교는 집이 가족 학교였었죠. 그렇죠.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을 통해서 서로의 또 가족과 형제들을 통해서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배웠는데 지금은 환경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떨어져 살고 자녀도 혼자인 경우가 많고 교육을 시킬 수 없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앞서 말씀하신 서울 가족학교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가족학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또 그중에 가장 좀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네, 가족 학교는 생애 주기별로 예비 부부 교실, 신혼부부 교실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이 됩니다만은 그 중에서 인기가 많은 것은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과 패밀리 셰프입니다. 패밀리 셰프는 밥상머리 교육도 이루어지고 또 자녀와 부모님들이 직접 요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협동하고 서로의 특성을 알아가는 공통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주 그 반응이 좋은 사업이고요.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역시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또 특히 서울에는 가족 친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아버지들에게 맞춤 교육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사업이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네. 그 시류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뭐 요리 프로그램들이 워낙 관심이 많잖아요. 네, 가족들이 네.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그 패밀리 셰프 이런 걸 통해서 또 가족 학교가 소개돼서 그런 분들이 와서 또 교육도 듣고 예,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버지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건데, 근데 아버지들은 역시 또 이런 프로그램이나 혹은 나오기가 여러 가지로 쑥스럽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건데, 아버지들이 찾아가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들을 위한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한테 얼마 전에 글로벌 제약 회사인데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네, 거기서 아버지 교육을 이렇게 패키지로 좀 해보자. 운영해달라. 네.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성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와 경험과 체험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서 또 서울시 산하의 여러 뭐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좋은 프로그램과 함께 뭐 문화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고안을 해서 실제 그런 그 이용자들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서울시가 아주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또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객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춤형 서비스로 내가 뭐 30대고 아이가 몇 살이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해야 하나 그렇게 이렇게 쭉 찾아가면 네. 서울시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딱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접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사이트 그런 것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남성들은 대부분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습니까? 네. 군대 다녀와서 또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이런 거 몇 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이런 아버지 학교도 좀 받도록 만들면 좋을 텐데 그럴 수는 없을 거고요. 네,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이라든지 신혼부부를 위한 학교 이게 다 큰 틀의 서울 가족 학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서울 가족 학교를 이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시고 수료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분들의 반응이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가족 학교를 수료한 대부분의 시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일을 할 때도 그런 이제 일이 덜 끝나서 서류를 들고 잔업 처리를 집에서 했었는데 교육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그동안 너무 무시하고 살았다. 그래서 퇴근길에는 간식과 함께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늘렸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좀 무시하고 지냈거나 잊고 지냈던 그런 가족의 가치를 저희가 요리라든가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인식시켜주고 또 그래서 고마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네. 사회적 분위기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빠들이 뭐 일부러 가정에 소홀히 할 일은 없고요.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워낙 바빠서 가족을 못 돌보고 자녀들이 크고 난 다음에 저희 뭐 선배들도 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아빠는 우리랑 얼마나 얘기를 해줬느냐, 네. 얼마나 시간을 보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대요. 네. 예. 김명신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야 할 일들을 얘기했잖아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 정책적인 것도 있고 가정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많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족이 너무 큰 변화에 딱 맞서 있기 때문에 네. 가족이 예전에는 뭐 가족이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도 많았었는데 이게 가족을 둘러싼 변화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일단 인식을 하고 우리 가족은 거기에 어디쯤에 있고 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이며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성찰과 객관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가족들이 한 번씩 점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족의 공공성이라든가 그 지역과 공동체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역량을 가진 사회 혁신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생각들이 서울의 그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장 우선적이고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현실 인식 네,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 없어. 우리 가정을 가지고 왜 그래? 이런 분들이 1차적인 대상자들입니다. 그러게요. 인식이 중요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김명신 센터장님 얘기를 쭉 들었는데 뭐 하시고 싶고 이제 새롭게 센터를 맡아서 그리는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조심스럽게 아직은 이제 덜 꺼내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계획하고요. 또 센터장님이 오셔서 하고 싶은 것들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한국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은 사실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뜨끔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게 어디 한 개인의 탓이겠습니까? 사회 구조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꿔내는가 그런 것이 서울시 산하 단체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그런 지점에서 접점에서 어떤 그런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역하고의 그런 소통도 중요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조금 뭐 산발적이고 통합적이지 못했다면 이제 좀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신 시민들이 사실은 네, 많습니다. 저희 맞습니다. 탓이겠습니다마는 교통방송에서도 많이 좀 애써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그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사실 그 돈 내고 가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줄 서서 가지만 이렇게 무료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잘 모르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 홍보도 많이 해주십시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새롭게 맡으신 김명신 센터장님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